잠자리, 뭐 무슨 뭐 파리, 모기, 뭐 나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거미줄을 뚫고 지나갈 힘이 없는 애들, 뭐 거미가 잡아먹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뭐 매나 독수리나 뭐 이런 뭐 그 있잖아요. 그런 큰 그 동물들, 뭐 거미줄 있어봤자 치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걸 뚫을 힘이 있으니까. 그 법이 거미줄 맞다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사법불신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법이 공정하거나 법이 모든 사람한테 앞에 평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빡친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출근길에 영상 찍고 있는데, 법은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되게 기억에 남는 말 중에 하나가 법은 거미줄 같은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책에서 봤나 아니면은 아는 누구 주변 사람한테 들었나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법제도에 대해서 되게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딱 듣자마자 바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는 그 시각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관점이라는 게 있고, 뭐 철학이라는 게 있고, 똑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이런 거고 저렇게 보면 저런 거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특정한 틀 안에서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그 틀이 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기본적인 성향이 좀 삐딱해요. 사람이 삐딱하다기보다는 약간 좀 반항심이 있고, 체제 수능을 잘 못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시키면 되게 반항심이 들고,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랬어요, 성격이. 그래가지고 뭔가 좋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제 뇌는. 약간 좀 그런 반항심이 있어서 그런지 지금 우리 사법 시스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좋게 보려면 좋게 볼 만한 점이 많죠. 장점을 생각해 보면은. 특히 지금 이제 조만간 그 형사소송도 전자소송화가 될 텐데,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소송 시스템, 일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그 전자소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외국 다른 나라 사례 보면은 전자소송 시스템 자체가 갖춰지지 않은 나라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설사 전자소송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만큼 효율이 좋고 시스템을 잘 만들어 놨는지 그러지 않은 나라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뭐 IT 강국답게 전자소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이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소송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루하루 갚을 돈이 뭐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상대방과의 분쟁에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효율적인 소송 시스템조차도 굉장히 느리고 답답하고 비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입장이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결국엔 구급차가 지나가는. 그러니까 다른 거 몰라도 전자소송 시스템은 굉장히 잘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물론 그 전자소송 시스템도 개선하고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사용하다 보면 느끼는 점이. 처음에 이제 얘기로 돌아가서 법이라는 거는 거미줄 같다, 이 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 굉장히 전곡을 찌르는 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거미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법이 뭐 만인 앞에 평등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거고, 법이 평등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현실은 평등하지 않은데 평등해야 된다. 그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될 공정에 대한 지향점을 얘기하는 것 뿐이고,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법이 거미줄 같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거미줄 쳐진 거 보면은 걸려있는 것들 보면 다 이란 말이에요. 뭐 잠자리, 뭐 무슨 뭐 파리, 모기, 뭐 나방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거미줄 뚫고 지나갈 힘이 없는 애들, 그런 애들은 다 걸려가지고 이제 뭐 거미가 잡아먹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뭐 매나 독수리나 뭐 이런 뭐 그 있잖아요. 그런 큰 그 동물들, 그런 동물들 입장에서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거미줄 있어봤자 치고 나가버리면 되는데 그걸 뚫을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법이 거미줄 같다는 그 말에 공감을 하는 이유가 이 사법불신이랑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법이 공정하거나 법이 모든 사람한테 앞에 평등하다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도대체?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사회가 과거에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피의자가 누구냐, 고소인이 누구냐,
판사가 누구냐, 검사가 누구냐, 경찰이 누구냐, 변호사가 누구냐, 옆에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저 때는 저렇게 적용하고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많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불평등을 느끼는 거고 불공정을 느끼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다 정관예우의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랑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아주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판검사 경력이 오래된 그런 실력 있는 변호사들한테 많은 비용을 지불해 가면서 그로 인해서 실제로 본인이 저지른 죄값에 비해서 약한 처벌을 받거나 아예 뭐 죄가 되지 않거나 뭐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진짜 통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법이 평등하고 굉장히 공정하다라고 실제로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재판도 많이 해보고 하다 보면 법이라는 건 거미줄 같은 거라는 그 말이 저는 우리 현실을 비판하는 의미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그 원인이나 뭐 해결책이나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 현실이 그렇다. 근데 그런 일을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국에는 뭐 돈 문제죠. 결국에는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거는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피할 수 없는 거겠죠. 그게 만약에 잘못된 거라고 느끼고 그걸 뭔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뭐 검찰 개혁을 안 해, 뭐 법원 개혁을 안 해, 경찰 개혁을 하고 사법 개혁을 안 해,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도 무수히 많이 있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재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분쟁이 마지막 아니에요. 하다 안 되면 결국엔 재판까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뭐 대법원 판결 확정되고 하면 거기서 이제 분쟁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끝나는 거니까. 물론 그 이후에 여진이 계속 남아 있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재판만큼은 진짜 좀 공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공정성을 해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보의 불균형이 좀 있는 거예요. 이 그 사법체계 내에서도.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이 판결을 왜 아주 투명하게 공개를 하지 않느냐, 그게 참 불만이 많아요. 일부 공개하는 판결문조차도 돈 받고 팔아먹는 것도 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도대체 돈 왜 받는 거야 도대체 그걸. 왜냐면은 사실 판결문이 전면적으로 공개돼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판결문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하고 가감없이 정보를 검색하고 알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내용 자체가 어렵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억울해가지고 소송을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가 돈이 없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혼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으면은 난 죽어야 되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물론 그걸 위해서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뭐 소송구조제도라든지 뭐 그런 국가의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는 법률 지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그게 한계가 크단 말이에요. 그게 하여간 제 관심은 돈 많은 사람들 상관없어요. 돈이 있거나 내가 뭐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가지고 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자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쩌냐 이거지.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뭐 돈이 없는 게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그거는 뭐 할 말이 없는 거고,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사람이 돈 없는 게 반드시 그 사람이 잘못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잖아요. 변호사를 선임할 만큼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사기 피해자들이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는 사기 피해자분들. 그 사기당한 게 그 사람 책임이냐고. 속인 가 거지. 속은 사람한테 욕을 하면 뭐 말이 되겠어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내가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라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을 하든 형사고소를 하든. 근데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본다고 하면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판결문이 아주 전면적으로 공개되고 이 법률 관련해서 정보가 많다고 하면은 내 권리를 행사하고 보장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나랑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걸 찾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에는 사법 시스템의 정보 격차를 없애는 길이고, 그 정보 격차가 없어지면은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없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 권리가 정확히 뭔지 알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또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법률과 관련된 정보 격차를 줄이는 거다. 그 정보 격차가 줄어들면은 당연히 일반 국민들한테는
다수에게는 이익으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국회에 보면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제발 무슨 뭐 다른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일바따로 이거 판결문이라도 먼저 좀 공개한다고 하면은 정말 의미 있는 변화가 저는 생길 것 같은데 참 답답해요. 하여간 오늘은 옛날에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법은 거미줄 같은 거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판결문 공개가 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얘기를 해봤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앞으로 영상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건데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돼. 그리고 이거 판결문 공개하는 거 굉장히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판결문 공개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면이 크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공개되길 바라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도. 그리고 판결문이 공개됐을 때 공개를 어디까지 하고 범위는 어디까지로 하며 뭐 이런 여러 가지 디테일한 쟁점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도가 변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쉽지가 않는데, 이 판결문 공개에 대해서 제가 진짜 좀 그 구독자가 생기고 영향력이 생기면은 제가 진짜 총대를 매 생각이에요. 총대를 계속해서 개질 겁니다. 막 보여달라 이 개들아. 그래서 왜 안 보여주냐 도대체. 왜 도대체 판결문 돈 받고 팔아먹은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생각이에요. 그거 저는 진짜 좀 공개됐으면 좋겠어요. 좀 아니 변호사들끼리도 그 정보 격차가 있어. 진짜 뭐 법원에서 일하고 나온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보면 재판한 거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공개되지 않은 학업심 판결이나 이런 거를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난 모르는데 그 문제 있지 않아요 그거? 다 투명하게 공개를 해놓고 그 상태에서 경쟁을 하는 게 맞는 거지. 내가 뭐 어디서 일했고 뭐 아는 판사가 있고 누가 있고 이런 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는 그건 나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심지어 변호사들끼리도 그러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래서 내가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권리가 구제받고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도 많은 비용이 드는 거고. 그러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총대를 맬 테니까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운전 중에 얘기를 하느라 엄청 주저리 거리고 있는데 저희 그 아주 넘버원 그 빠따 있는 편집자 이도진 PD께서 알아서 정리를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